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트 컬라보레이션이 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세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먼저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난 나탈리아라는 친구와 인연이 좀 깊은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나탈리아 그냥 우리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가 루이비통에 입사하게 되면서 그런 인연을 이어가 나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편집위원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지에 이제 스페셜 이슈라고 이제 특집 기사를 내고 그리고 이제 책을 편집하는 그런 거를 같이 유학생 과 동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됐고 그러면서 알렉산드로 맨디니와 인터뷰해서 책을 또 내기도 했고 향후에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특집 기사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는 지점을 가서 직접 그거를 공간을 보고 취재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사를 써서 그 부분이 잡지책에 크게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또 인연을 쌓아와서 또 이번에 이제 루이비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트 컬라보레이션 책도 같이 내게 되었고 근데 사실 이제 꼭 그런 인연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건 아니고 그거 인연과는 별도로 제가 이제 아트 컬라보레이션 계약을 해서 또 이렇게 또 진행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은 무라카미 다카시, 리처드 프린스, 쿠사마 야유이 이런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루이비통이 혁신적인 그 이미지로 가진 그리고 진보적인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시 한 번 더 쿠사마 야유이와 협업을 해서 2022년도, 23년도에 굉장히 대대적인 협업을 해서 아예 건축의 그 쿠사마 야유이의 조각상, 형상이 같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조형물이 길거리 곳곳에 있고 그리고 온 디스플레이가 쿠사마 야유이 호박이나 호박 작품이나 다양한 작품으로 물들어서 대대적인 아트 컬라보레이션을 해서 정말 큰 이벤트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루이비통을 찾는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트 컬라보레이션이 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우리는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쿠사마 야유이의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또 이번에 또 프랑크 게리랑 협업한 가방 또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일상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술 작품이 나의 일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프라다는 램크로스와 굉장히 많은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램크로스하고의 인연은 뉴욕의 에피센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프라다가 뭔가 혁신적인 그런 모멘트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왜냐면 브랜드도 성장을 꾸준히 하게 되지만 이런 성장 모멘트, 정말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이런 모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급되는 건축가 그리고 예술가를 만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멘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나타난 분이 램크로스였어요. 그래서 미우치아는 그 당시에 램크로스는 패션하고는 관계가 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법,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에피센터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에피센터는 그 당시에는 패션 매장의 컨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패션 매장이 아니라 전시 공간처럼 접근을 하자 해서 램크로스는 비어낸 공간을 오히려 더 혁신적으로 새로운 패션 공간으로 접목을 시킨 거죠. 그때부터 이 공간과 그 프라다의 패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혁신적인 프라다의 이미지가 쭉 램크로스와 연결되면서 지금까지의 프라다로 더 디벨롭이 되게 된 거죠. 최근에 패션쇼의 영역까지 다시 연결돼서 램크로스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오픈했죠. 프라다 재단 폰다치오네 프라다도 램크로스가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다양한 건물들과 예술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미술관, 미움미술관, 그리고 광구 갤러리아 백화점도 다 램크로스가 설계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열흘 전에 트랜스포머라는 굉장히 특별한 건물이 연주가 됐었죠. 어떻게 보면 팝업 갤러리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건물 자체가 이렇게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 변화하는 그런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이제 영화의 컬래버레이션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웨스 앤더슨,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영화 감독이시죠. 저는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영화 감독님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웨스 앤더슨은 밀라노에 있는 프라다 재단 폰다치오네 프라다의 바 루체를 디자인한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다양한 작품을 하셨는데 특히 에스트로이드 시티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막에서도 수트 차림으로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프라다와의 협업이 굉장히 더 인상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라는 광고도 굉장히 단편 영화처럼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카스텔로 카발칸티라는 8분짜리 단편 영화도 하셨는데 그 단편 영화에서 프라다라는 로고가 나오는 거는 딱 한 몇 초간 나와요. 그거는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 뒤에 이제 프라다라는 로고가 살짝 드러나면서 프라다는 아티스트와의 작업, 특히 이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프라다라는 거를 강조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예술가의 영역에서 머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돼요. 마치 그 광고 자체도 그냥 하나의 작품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티스트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미우리치 프라다였습니다. 사실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라는 전시도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제 2번이나 했죠.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팬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비슷한 곳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말하자면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너무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마치 그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사진 전시, 영화 속에서 마치 튀어나온 듯한 그런 건물들이 전시가 돼 있어서 저는 너무 또 반가웠습니다. 저도 가보고. 웨스 앤더슨의 작품을 보면 그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로 작업을 하는 그런 영화 감독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많았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던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밀라노 그 폰다치오네 밀라노 재단을 쭉 이렇게 흘러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전시를 다 둘러보고 웨스 앤더슨이 디자인한 파루체 공간에 앉아서 딱 있는데 왠지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센터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공간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파루체 공간이 약간 핑크색이나 그린색 이런 보색 대비라든지 그런 pop한 컬러 그리고 케이크 자체도 약간 핑크색이었어요. 그래서 메뉴와 음식과 공간과 가구와 여러 가지 무드가 딱 웨스 앤더슨이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를 반영된 공간이라서 저는 굉장히 또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술은 멀리 있지 않다. 예술은 일상에 가까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이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도 예술이 멀리 있지 않고 나이가 입는 옷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하고 있는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이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거듭난다면 예술 작품은 우리 곁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한번 아이디어를 모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